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ISMS-P 제도에 대해서 어, 계속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증 체계하고 이제 담당 기관 체계를 이제 보는 건데요. 거버넌스죠. 거버넌스를 잠깐 보면은 정책은 과기정통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기정통부는 이제 ISMS에 관련된 규제 관리 감독하고, 여기는 PIMS죠. 네, PIMS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개보인은 개보법, 여기는 망법에 대한 이제 주무부처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인증기관하고 심사기관을 이제 지정을 해요. 인증기관은 키사가 인증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증위원회를 둬서 어떻게 보면 인증위원회 이제 ISMS 인증 심사한 결과를 이제 상정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의결을 해서 예를 들면은 다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인증서가 이제 해당 그 신청 기관으로 이제 예, 신청 기관으로 이제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금융 쪽은 금융보안원에서 또 이렇게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증 기관을 이렇게 두 개 지정을 했고요. 금융 분야에 대한 인증 심사, 인증서 발급은 금융보안원에서 한다. 그리고 여기 별도의 이제 인증위원회가 있고요. 심사기관은 여기 과기정통부 이쪽 분야에서는 세 개의 심사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심사기관, 카이트, TTA, OP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2021년 뭐 연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증받은 기관 수가 한 900여 개가 돼요. 900여 개. 그럼 900여 개를 이 키사 인증기관에서 이 심사기관에 연초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면 300개, 이렇게 300개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카이티에 있는 그 인증심사팀이 있어요. 인증심사팀의 그 예를 들면 뭐 팀원이 팀장이 인증심사 팀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증심사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요. 키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제 신청을 쭉 하게 되면은 여기 신청자 중에서 어 이제 포함을 시켜서 뭐 예를 들면 ISMS 인증을 받는다 그러면은 여기 인증심사기관에 있는 요 팀원 플러스 일반 신청한 사람 한 3명 정도에서 4명이 구성이 돼서 이제 인증 심사로 갑니다. 만약에 ISMS P까지 하게 되면은 한 5명 정도가 이제 나가게 되고, 요 ISMS 인증은 한 5일 정도 해요. 그다음에 ISMS P까지 인증하는 거는 한 7일 정도 합니다. 7일 정도. 그죠? 뭐, 그 다음에 이게 일일 한 35만 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비하고 이런 거는 또 별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5일이면은 한 165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이렇게 세 개 기관이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럼 심사의 결과를 여기 키사 인증기관에게 이제 리포트를 하겠죠. 인증심사 결과를 리포트를 하면은 그 리포트 된 거를 가지고 인증위원회에 이제 올려서 여기서 의결을 해서 신청기관에 인증서가 날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심사원 등급제계,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볍게 넣어놨습니다. 심사원, 맨 처음에 자격을 취득을 하면 심사원보예요. 심사원보는, 이게 4번 정도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원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정도 하면은 선임심사원이 돼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증심사 보완 조치는 최대 100일 이내에 보완을 해야 돼요. 인증을 했더니 뭐 한 통제 항목 한 7개 정도가 결함이다. 이거는 결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결함이면은 이거를 재조치 여기 60일 포함해서 10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완료를 해야 됩니다. 조치 완료 보고서를 이제 내면은 그래서야 이제 인증위원회에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심사원 요건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고요. 정보보호, 개인정보, 정보기술은 한 6년 정도. 어, 이런 이제 그 경력이 있으면은 심사원 요건이 되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키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한 5일 정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교육 후 이제 시험을 봅니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인증을, ISMSP 인증을 받게 되면 이런 인증 마크를 주고요. ISMS 인증을 받게 되면 이런 마크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통합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요거하고 얘하고 이제 겹치니까 이 겹치는 부분을 이제 통합시켜서 결론만 아시면 되죠. 우리는 ISMS 그 통제 항목은 80개고요. 관리체계 수립 운영에서 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그다음에 ISMP는 요 P가 하나 들어온 거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처리 라이프 사이클이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그러니까 수집, 그다음에 이용, 뭐 제공, 뭐 파기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그 개보법에서 요구하는 그 조목조목에 대해서 이제 통제 항목을 22개 는 거죠. 세부 통제 항목으로 가면 한 이게 한 60 몇 개 되겠죠. 전체 세부 통제 항목은 356개인가요? 하여튼 3배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될 겁니다. 다른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자, 이제 ISMSP 인증은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립 운영 중인 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뭐 ISMS 뭐 구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증 의무 대상자가 아니면은 이거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냥 ISMS 구축 운영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거를 구축 운영하면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사실 구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거고요. 요런 이제 관리체계 기반 마련, 위험 관리, 관리체계 운영, 관리체계 점검 개선 요 사이클에 의해서 이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보호대책 보호대책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보호대책 구현을 할 때 바로 보호대책 요구사항과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이 항목에 있는 내용이 다 동글뱅이가 되게 이제 보호대책 구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 DOA가 예를 들면은 뭐 6으로 정했다 그러면 6 이하인 6 이하인 그,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 처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위험 감소를 이제 시키려면은 어떤 보호 대책 구현을 이제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패스워드가 통제 항목에서는 기업의 규칙에 따라서 패스워드를 뭐 정해야 된다 했는데 보호 지침에는 8자리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다른 그 세자를 이용을 해서 8자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4자리밖에 안 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돈 안 들이고 금방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네트워크 통제 항목이라 네트워크 통제라든지 DB 통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통제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은 뭐 넥도 설치해야 되고 뭐 DB 관리자 예를 들면 IDS래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이라든지 뭐 IPS 그다음에 이런 거를 다 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쨌건 이런 보호대책 요구사항이 다 접목되게 보호대책 구현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ISMS 인증 의무 대상자는 이제 망법 47조 2항에 있는데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보면 ISP, 그 다음에 IDC, 그 다음에 연간 매출액 세입이 1,500억 원 이상인 자로서 상급 종합병원, 그 다음에 대학인데 대학 중에서도 1만 명 이상인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0억 원 이상인 자, 100만 명 이상인 자. 요렇게가 이제 의무 대상자예요. 여기에는 이제 금융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금융은 별도로 어디서요? 금융보화원에서 이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인증을 하겠죠. 여기는
의무 대상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권고로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한번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SMS 인증 기준을 또 보면은 계속 이 인증 기준은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있게 계속 볼 겁니다. 아, 여기가 이제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운영이잖아요. ISMS 운영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PDCA로 해서 프로세스를 밟아서 구축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플랜이고 그다음에 이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체크 액트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보호 대책 요구 사항은 이 점검을 하면서 미비한 거, 예를 들면 자산에 대한 그 뭐 기술적 취약점이라든지 관리적 취약점이라든지 물리적 취약점이 요 PDCA를 하면서 다 나오거든요. 취약점이. 그러면 이 취약점 나오고 위협 나오고 위험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험도가 예를 들면 6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위험 감소를 시켜야 되면은 이 취약점들을 전부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 감소시킬 때 해당되는 그 기준, 베이스라인이 바로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인풋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단계별 요구사항, 이건 법적 준거성이거든요. 법에서 요구하는, 제가 말하는 법적 준거성이라는 건 법에서 요구하는 거를 제대로 시행을 했냐 안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법에서 이거는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여기에 체크하면서 안 돼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통제 항목으로 이제 여기 반영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요거를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증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ISMS는 80개고 ISMSP는 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가 들어가서 102개고 27,000일은 114개네요. 네. ISMS 인증심사 일부 생략 신청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27,000이 인증을 받은 경우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거는 이제 생략 신청이 가능하고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를 받은데도 나는 이거 받았다라고 어떤 그 증거를 제시하면은 일부 생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가 일부 생략 신청이 가능하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 중에서 2.1, 2.2, 뭐 정책, 조직, 자산 관리 이거는 27,000일에 당연히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할 때도 이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인적 보안이라든지 외부자 이거 아웃소싱 관련이죠. 그다음 물리 보안, 재해복구.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ISMSP 인증 기준은 통제 함수가 102개인데 세부 통제는 곱하기 한 3배 이상 되는 325개네요. 제가 아까 356개라고 그랬죠. 이거 잘못된 거고 325개입니다. 네, 저 요거는 못 외워갖고 아까 300 몇 개인데 하여튼 325개입니다. 그죠? 곱하기 3보다 조금 더 많네요. 자, 그래서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인증 기준에서 관리체계 기반 마련에서는 최고 경영자, 최고 책임자의 지정, 조직 구성, 범위 설정, 정책 수립, 자원 할당. 요거는 가볍게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바로 요 위험 관리가 이제 중요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컨설팅 들어오면은 바로 이거 하는 겁니다. 위험 관리. 그리고 CISO가 이 위험 관리의 전문가여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산에 대한 식별을 하고 그 인증 범위 내의 현황과 업무 흐름도 하고 업무 현황 흐름도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험 평가를 하게 되죠. 위험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중요도, 그 다음에 취약점, 그 자산에 대한 취약점과 그 다음에 뭡니까? 위협,
위협을 공통으로 해서 이제 우려사항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되고, 이 우려사항에 따라서 위험도가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럼 이 위험도가 나오면 잔여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DOA를, Degree of Assurance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Degree of Assurance 이상인 거는 어떻게 해요? 위험 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위험 처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위험 수용을 할 건지, 위험 감소를 시킬 건지, 위험 전가할 건지, 위험 처리를 할 건지, 주로 위험 감소를 시켜야 되겠죠. 위험 감소를 이제 시킬 때,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하고, 보호대책 요구사항하고, 개인정보 단계별 처리의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죠? 대충 어떤 플로우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호대책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관리체계 운영에서는 선정된 거를 이제 이행 계획을 이제 구현하기 전에 이행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될 거고, 이행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는 뭐 1분기에는 어느 팀에서 뭘 하고 이렇게 쫙 이제 플랜이 나오겠죠. 그 플랜에 따라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고, 구현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서로 어, 협업을 해야 되니까 부서 간에 이제 미팅을 하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 현황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운영 관리를, 그 운영, 명세서라고 그래요. 명세서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것도 이제 자세히 같이 학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거를 이제 전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법정 요구사항이 준수가 됐는지. 법정 요구사항은 뭐겠어요? 망법, 그 다음에 개보법에서 얘기하는 개보법. 여기 ISMS P에서 이 P는 22개 통제 항목인데, 여기서는 그 개인정보의 단계별 처리 요구사항이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제가 말하는 여기서 개보법에서의 개인정보 법적 준거성은요, 예를 들면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외부 인터넷에서 연결할 때 전송되는 개인 정보 중에 고위식별 정보하고 비밀번호하고 바이오 정보가 전송이 되면 암호화시켜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안정성 확보 조치에서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뭡니까? 계좌번호하고 카드번호, 이게 전송될 때는 암호화 시켜야 되고, 외부에서 전송될 때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시켜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망법에서는. 아니, 망법이 아니라 특례. 제가 자꾸 예전 버전을 얘기합니다. 개보법의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특례에서는 모든 개인정보가 전선망을 통해서 전송할 때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게 돼 있고, 일반 정보 주체, 정보통신 서비스가 제공자가 아닌 다른 그 기관들은 고위식별 정보하고 비밀번호하고 바이오 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22개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법적 요구사항이에요. 법적 요구사항. 그래서 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ISMS 의무 대상자예요. 예를 들면 요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ISMS 의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죠. 대학교. 학교인데 내 학생이 개인정보 인터넷을 통해서 방화벽이 있고, 여기 이제 DMZ가 있고, 여기 이제 웹서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부망, 뭐 예를 들면 와스가 있고, 여기 이제 DB가 있다고 이제 보시죠. 이게 웹이고. 자, 이 학생이 자기 개인정보 학적을 뒤지기 위해서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갈 때, 여기 예를 들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주민번호,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암호화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조회하는 거잖아요. 자기 학적을 예를 들면 조회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 22개의 단계별 처리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 아니고, 개보법에서 얘기하는 그 안정성 확보 조치예요. 이거는 그냥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보호대책, 법적 준거성을 보는 게 있어요. 어디냐면 어, 저기 정보보호 요구사항에서요. 그러니까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래서 법적 증거성을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이건 개인정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그 인증 들어가면은 ISMS만 본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인증하는 사람들이, 인증심사원들이. 관리체계, 관리체계 점검이 어디냐? 관리체계 점검. 요 관리체계 점검 안에 법적 준거성이 있어요. 여기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보법에서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 지켜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내부관리 계획이라든지 뭐 고비반은 암호화를 해야 된다. 비밀번호는 뭐 몇 자리 이상은 저기 저 여덟 자리 이상으로 해야 되고 10자리 이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다 지켜야 됩니다. 여기 보면 법적 보호대책 요구사항 인증 기준 중에서 요 항목은 인증 일부 생략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에 ISO IC 27001을 인증을 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근 통제에서 네트워크 접근, 정보 시스템 접근, 응용 프로그램 접근, 데이터베이스 접근, 무선 네트워크 접근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그죠? 암호화를 하고 있는지 정보 시스템 도입 개발 보안에서 그러니까 시험 데이터하고 예를 들면 시험 데이터하고 뭐 운영 데이터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제가 강의하기에는 좀 범위가 좀 너무 크고 하니까 개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ISMS 그 피인증 심사에 관련된 뭐 시험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은 그 해설 인증 기준서 있죠. 그 책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인증 기준이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정보주체 권리보호. 이걸 가만히 보시면은요, 안정성 확보 조치, 안정성 확보 조치의 내용도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은 어, 파기 부분, 뭐 휘면 이런 거는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정보 표시자 이것도 안정성 확보 조치에 있는 거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니까 안정성 확보 조치에 요만큼이 요 22개의 통제 항목 중에서 요만큼 있으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법적 요구사항으로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22개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개인정보를 만약에 취급을 하고 있으면은 ISMS 인증만 신청하더라도 요 부분에 해당 거 있죠. 요 22개 이외에 해당하는 요거 이거를 법정 요구사항으로 보고 다 지켜야 돼요. 네? 이해되셨죠? 정보보호 관리 측의 인증 절차입니다. 그 인증 신청 기간은 아까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신청을 하면은 예비 점검을 나갑니다. 예비 점검은 예를 들면 TTA라든지 그 카이트라든지 OPA 있죠. 여기 그 심사팀장이 이제 나가요. 사전에 나가서 예비 점검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심사팀을 구성을 하죠. 이 심사팀장에다가 외부 인증심사원 3명, ISMS만 받으면 한 4명이 이제 같이 구성을 해서 4명 정도가 이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ISMS P면은 몇 명 정도? 한 5명이서 이제 나가요. 그래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안 조치 결과를 내면, 이거 언제요? 100일 이내에. 네, 100일 이내에는 반드시 내야 되고, 그 심사 보고서를 이제 키사에, 인증기관이 키사에 제출하면은, 그거는 심의 요청을 인증위원회 하고, 의결 통보를 하면은, 인증서 발급을 이제 키사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심사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은 사후 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또 1년 지나면 사후 심사 받고 되고 3년째에 갱신 심사를 받아요. 이게 계속 1년마다 이 컨설팅 받아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려고 그러면 또 컨설팅 받아서 인증받고 이렇게 이 수준이 정보 보안 수준 레벨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정보 보안 수준이 이렇게 ISMS 인증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후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관리. 사전 점검은 사전 점검 제도가 있었죠. 구축 운영 전 단계에서 예, 먼저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러면 정보 보안에 대한 취약점이 80%가 제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80% 정도가 제거가 되더라. 그리고 사후에 또 ISMS라는 거를 제도를 둬서 이제 사후 관리가 돼서 정보 보안 관련된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제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증서 발급 현황은 약 900기관이라고 그랬죠. 2021년 2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데들이 이제 인증을 이제 받은 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증 심사원인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뭐 아닌 분들은 이제 인증 심사원이 되시면은 이런 데 이제 뭐 최초 심사도 나갈 수도 있고 사후 심사도 나갈 수 있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